어떤 분들은 손주사가 더 정확하고 정교하지 않느냐 하시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고, 반대로 인젝터나 주입기를 이용하면 멍 같은 것도 적게 생겨서 선호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CR닥 닥터빈스 이명빈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지난번 영상에 이은 스킨 부스터 2탄이고, 다양한 스킨 부스터 시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스킨 부스터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편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영상을 공유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인 주제는 스킨 부스터 시술 방법입니다. 에이, 뭐 주사로 넣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품의 특징이나 시술의 목적, 환자의 니즈에 따라서 안전하기도 하지만 효과를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시술을 받으시거나,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개인차가 클 수도 있으므로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직접 주사하는 방법과 트랜스더말 드럭 델리버리라고 해서 약물 전달 체계를 이용한 간접 침투 방법과 장비, 즉 디바이스를 병합해서 시술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인 주사, 즉 인젝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사는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받고 계시고 가장 많이 아시는 방법이죠.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주사 시술법이 있고, 짧은 바늘을 이용해서 피부에 원하는 층에 주입하는 흔히 환자분들이 손주사라고 하시는 방법이 대표적이죠. 시술의 목적에 따라서 제품의 성분에 따라서 34게이지나 33게이지와 같은 아주 얇은 바늘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29게이지나 30게이지 정도의 얇긴 하지만 아주 얇지 않은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주사 목적에 따라서 표피층, 진피층, 피하층에 주사를 하기도 하고, 표피층이나 진피 상층이라고 하는 피부 중에서도 가장 외측에 주사를 하게 되면 주사 후 살짝 불어오르는 엠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사 방법 중 두 번째는 캐뉼라라고 하는 빨대와 같은 긴 대롱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스킨 부스터 중 입자가 굵거나 볼륨을 생성시켜줘야 하는 콜라겐 부스터 등을 주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식이며, 필러 시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익숙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사법 중 마지막 방법은 멀티 인젝터라고 하는 주입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멀티 인젝터에는 더마샤인, 하이쿡스, 리주메이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한 번에 6개 또는 9개 정도의 바늘이 주입이 되고, 주입량이나 바늘의 깊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손주사가 더 정확하고 정교하지 않느냐 하시기도 하는데, 제 경우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고, 반대로 인젝터나 주입기를 이용하면 멍 같은 것도 적게 생겨서 선호하기도 합니다. 스킨 부스터 시술 방법 두 번째는 트랜스더말 드럭 델리버리, 영어의 약자를 따서 TDD라고 불리기도 하는, 한글로는 경피 약물 전달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주입 방식이 아닌 약물을 침투시키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직접 주입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 장벽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피부는 우리의 관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체를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장벽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벽돌과 같은 피부 장벽을 뚫고 침투시켜주기 위해서는 주 성분들의 분자량, 분자의 크기, pH라고 불리우는 산기, 염기 등의 다양한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약물을 위해 도포하고 그냥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자극을 주는 MTX 방법, 소노포레시스라고 불리우는 초음파 원리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겠고요. 대표적으로는 LDM, 소노케어, 올블랑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기타 미백 관리 등에 사용되는 이온토포레시스라고 하는 기전도 비슷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리적인 방법으로는 약물을 침투시킬 때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피부 외층인 각질층이나 노폐물을 제거하고 산염기 밸런스를 잡아주는 스크러버 같은 것들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침투시켜주는 방식이 주사보다는 직접 효과가 덜 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통증이나 멍과 같은 불편함도 없어서 꾸준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시술
전후 병합 관리를 하시기에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스킨 부스터 마지막 시술 방법인데요. 각종 디바이스를 스킨 부스터와 함께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병원에서도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스킨 부스터들의 특징에 맞는 디바이스와 병행할 경우 효과의 체감이 빠르거나 통증이나 멍이 덜하거나 스킨 부스터와 장비가 방출하는 특정 에너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포텐자, 피코 MLA, 피코 프락셀이라고 불리우죠. 미라젯, 조금은 다르지만 큐어젯 같은 장비도 있고 레가토도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피부 결, 흉터, 모공, 잔주름이 좋아지는데 스킨 부스터와 매우 궁합이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스킨 부스터를 시술 받는 것과는 별도로 모공, 잔주름, 흉터 등의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이런 디바이스를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스킨 부스터 2편으로 스킨 부스터를 시술받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손주사나 주입기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DDS, 드럭 델리버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스킨 부스터와 디바이스를 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에 도움되는 스킨 부스터를 택하고 받으시는 데도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CR닥 닥터빈스 이명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킨 부스터 3편이고 주제는 바로 콜라겐 부스터입니다.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주베륵 어때요? 원장님 울트라콜 어때요? 스컬트라 어때요? 라고 제품이나 시술명으로 물어보시면서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서 콜라겐 부스터를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